자,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시험 범위로 치면 이제 마지막 단원이 되겠고요. 이제 2학기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좀 마지막 또 단원이기도 합니다. 10단원이고요.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이라는 단원이에요. 자, 여기 이 단원의 구성을 잘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기후 변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산업의 이동, 그리고 세 번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 이슈,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할 건데요. 결국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그동안 1, 2학기 동안 쭉 해왔던 것처럼 세계화 그리고 도시화 뭐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각각 지역의 어떠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은 무엇인지, 지리적인 그런 공간 분포와 여러분들이 좀 함께 머릿속에 개념을 잡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과서로는 178, 179페이지고요. 178페이지 있는 거 한 번씩 눌러서 확인해 보시고 179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단어는 한 멈춰놓고 한 3분, 5분 정도 빠르게 눈으로 읽어보고 들어오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속속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 그리고 기후 변화.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1학년 때부터 계속 공부했었죠. 기온과 강수량 뭐 이런 것들 비롯해서 우리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기후라고 하는데요. 자, 기후 변화는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는 기온과 강수량으로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이제 기온은 변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오랜 시간 이렇게 데이터가 누적되다 보면 일정한 성향을 나타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 뭐 어떤 날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기후가 변화한다는 얘기는 장기간 동안 이게 계속해서 변화한 결과 이제 아예 다른 모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후 변화가 장기간 평균적인 상태가 변하는 것으로 홍수나 가뭄, 폭염과 같은 비정상적인 기상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기상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그 물리적인 현상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기후 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보면 뭐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도 있어요. 자연적인 변화. 근데 그 외에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인위적인 인간 활동에 의한 변화가 되겠죠. 이제 자연적인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과서 같이 한번 밑줄 쳐볼게요. 자, 태양의 활동 변화, 태양 흑점이 변화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화산이 분화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지구 내부적인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하는 기후 변화도 있겠고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인위적인 영향, 인간 활동에 의해서 변한 것들이겠죠. 뭐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발생한 그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것들, 우리가 불에 태워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화석 연료라고 하죠. 화석 연료를 계속 하다 보면 그걸 태우고 남는 가스들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온실가스라고 하는데요. 온실가스가 이제 배출량이 막 늘어나다 보면 이제 온실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온실 효과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과학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죠.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 지표면이 있고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에서 뜨겁게 이제 태양 에너지 복사가 나오면 지구를 거쳐서 보통 이렇게 반사가 되고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지구에 온실가스가 발생하면 지구에 이렇게 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안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 막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많이 농사짓 때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안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렇죠? 이게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래서 이 안이 좀 온실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지구의 기온이 점점 뜨거워지는 현상들을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온실 효과를 비롯해서 지구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런 현상들을 말하죠. 자, 그렇게 온실 효과에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하죠. 지구 온난화. 그래요. 재미없는 농담이 생각나서 안 하겠습니다. 자, 온실가스 가운데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산화탄소래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뭐 물질들이 있는데,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메탄 같은 경우는 뭐 동물들의 그 가축의 배설물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 있죠. 메탄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산화 질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심각한 거는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화석연료나 이런 것에서 인간의 이제 활동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런 게 이제 발생하면 이산화탄소가 이제 온실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방하려면 이런 거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들 있죠. 뭐 식물 같은 경우가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산소로 바꿔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숲을 잘 가꾼다든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또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정화 기능을 하는 숲까지도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더 증가하게 되고 안 그래도 심각한 지구온난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보면 이렇게 돼요. 2011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지구온난화 보면 연평균 기온 변화를 잘 보면 1880년대부터 2014년까지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들 약 13.7에서 한 14.7도 정도로 1도 정도 올랐는데요. 이 1도 올라간 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뭐 해수면 상승이 뭐 몇 미터나 상승할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과학자들이 밝혀놓던 것들이 있어요. 지구가 1도 올라갈 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는 여러분 1학년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1학년 교과서 뒷부분에 아마 지구 1도가 올라갈 때 우리 지구에 나타나는 변화, 영향 이런 것들 있죠. 1학년 교과서도 한번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디지털 교과서에서 영상 같은 거 보고 싶은데 어떻게 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죠. 디지털 교과서 다운 받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냥 이거 여러분 에듀넷 아이디만 가지고 활용해서 볼 수도 있어요. 주소 선생님 알려줄게요. 자, 주소는 웹 dt.edu.net 이런 데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우리 학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사회교과서 구독해서 보면 여기 여러분들 영상이랑 이런 거 클릭해서 다 볼 수 있어요. 뭐 영어랑 과학도 여기 교과서 있으니까 좀 보세요. 맨날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뭐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자,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할 때 이렇게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장 이제 지구 변화가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냐 여기 교과서에 한 세 가지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빙하가 감소하고요.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이제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겠죠. 그 결과 해수면이 굉장히 상승할 거고요. 자, 이게 주로 어디에 있는 것들이 빙하가 많이 녹는데요. 그렇죠. 뭐 그린란드라든지 북극해라는 이런 곳에 이제 빙하가 녹겠죠. 북극해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극지방인데 여기가 사실 얼음을 얼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배가 지나다니거나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북극해가 지금 녹아가지고 이쪽으로 북극 항로를 통해서 이제 배가 지나다닌다고 할 정도로 지금 얼음이 거의 다 녹아가지고 굉장히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극지방은 얼음이 녹아서 문제고요. 그 녹은 얼음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면 뭐 해안 저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침수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몰디브라든지 뭐 투발루라든지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지금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잠기는 마을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했었던 기억이 나요. 나비 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런 문제도 있다. 그 결과 많은 나라는 국토가 점점 바닷물에 잠겨서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 사는 나라 지금 땅이 그게 된다고 하니까. 자, 다음으로 이제 기상 이변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안정적으로 이게 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간 활동에서 계속 지구가 몸살 앓고 있다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아주 기상이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뭐 태풍이나 홍수나 폭우, 가뭄, 폭설 같은 이런 기상 이변이 발생하고도 있고 이거에 따른 뭐 문제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겠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또 아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여러분 얼마나 더워요, 그렇죠? 폭염, 열대야 같이 여름철 고온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막 뉴스에 이런 기억이 나요. 올해 지금 뭐 대구 이런 데서 올 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해서 보면 막 32도 막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 32도 하면 여러분 되게 막 우습잖아요, 그죠? 37도, 38도 정도 돼야 좀 덥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이제 생태계 변화입니다. 지구 변화는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수온이 변화가 나타나니까 이제 그 물에 적응하기 어려운 물고기들은 죽거나, 그죠? 또는 그 물에서만 잘 사는 물고기들은 호우 개체수가 많아져가지고 균형이 안 맞거나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해양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한
온도에 가장 민감한 것도 식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생이 분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근데 따뜻한 데서 사는 식생이 분포가 변할까요? 추운 데서 사는 식생 분포가 더 변화가 심할까요? 그렇죠. 원래 추운 데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운 데서, 추운 곳이라면 대표적으로 뭐 극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반적으로 지대가 높은 곳,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고산지대라고 하는데요. 높은 산. 고산지대에 사는 식물들의 경우 분포가 저기서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식물의 개화, 꽃이 피는 시기가 점점 빨라진대요. 식물이 꽃이 피려면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점점 따뜻해지니까 꽃이 빨리빨리 피고 오래 피는 거죠.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전염병 이런 것도 있고요. 자, 한 장 넘겨보면,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네요. 디지털 교과서 보면 여기 더워지는 지구를 계속 내버려두면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자, 1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뭐 땅이 녹고요. 뭐 2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변화하고요. 3도가 올라가면 식량이 모자라서 생물이 멸종 위기에 놓이고요. 4도가 올라가면 물 공급량이 줄어서 홍수 피해를 겪고요. 5도가 올라가면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긴다고 하고 6도가 올라가면 지구에 사는 생물의 90% 이상이 멸종한다. 얼마 안 남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빨리 변화해야 돼요, 우리. 자, 그래서 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 몇 가지만 좀 포인트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구온난화를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우리 기후가 변화하지 않게 더 이상 막자. 제일 처음으로는 1992년 브라질의 이제 리우라는 곳 있죠. 그 리우 축제에 있는 곳, 리우 데자네이루라는 곳. 거기에서 최초로 채택을 했어요. 1992년 기후변화 협약 리우 회의에서. 자, 요거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줄이자라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최초로 합의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걸 합의만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년 뒤에 이제 97년에는 일본이죠. 이제 교토에서 자, 이걸 구체적으로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런 방안들을 세우는 교토 의정서라는 게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프랑스의 파리에서 파리 협정이 체결됐는데요. 자, 기존에 이렇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를 주로 배출하는 국가들이 어디일까요? 선진국일까요? 개발도상국일까요? 선진국에서 훨씬 더 많이 오염을 시켜놨겠죠. 오염을 시켜놓고 이제 선진국은 오염 배출량을 좀 줄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뒤늦게 출발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너희 발전할 거 다 해놓고서 무슨 소리야? 우리도 할 거야. 안 해서 막 개발하다 보니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그런 갈등이 또 벌어지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진국에서도 이제 후진국에서 아까 이제 교토의정서나 이런 분들은 이미 앞서서 책임이 있었던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같은 걸 감축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이제 파리 협정에서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가 함께 이제 포인트는 모두가 함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파리 협정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라는 거: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파리 협정. 전부 다 우리 지구온난화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한 회의였다. 라고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이제 각 국가에선 이런 노력도 할 수 있겠죠. 국가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뭐 어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뭐 녹색 성장 개발할 수 있는 것, 녹색 성장 정책. 그러니까 뭐 오염을 덜 시키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뭐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뭐 탄소 성적 표지 제도는 제품을 생산하고 막 운송하고 뭐 이렇게 이런 과정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가 이제 이건 몇 퍼센트 정도 나온다라고 이런 걸 표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낮은 것들이 이제 좀 우선 상품으로 이제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일정량의 탄소 배출을 할 때 하더라도 이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하듯이 쓰레기 봉투 그 값이 아까워서 쓰레기를 아끼잖아요. 그렇죠? 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금 더 감축하기 위해서 훨씬 더 노력할 거란 얘기죠. 이렇게 하는 제도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밖에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배웠던 비정부 기구들 있죠. 뭐 그린피스라든지 이렇게 비정부 기구에서도 캠페인 활동들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장 지켜야 되는 것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쓰레기 좀 줄이려고 노력한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우리 지구를 살리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환경 문제 유발 산업의 이제 이동, 우리 지리적인 분포, 공간 분포와 관련돼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이거 두 단원을 좀 길지만 한 번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